2020년 전 세계를 휩쓴 기후재난으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침 미국 대통령의 조 바이든 후보가 유력한 당선인이 되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분야에 대한 주목도도 다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파리협정 이행과 경제 부흥을 위한 그린 뉴딜을 발표한 바 있죠. 오늘은 이런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도 이롭게 변화시키고 에너지도 얻는 이른바 일석이조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가 지금 확정이다, 당선이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고 있긴 한데 그래도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잖아요. 이 결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분위기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나요, 실제로? 2015년이었죠. 전 세계가 이제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루었던 파리협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인류가 좀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을 탈퇴해 버리면서 기후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미국의 행보와 기후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이 파리협정을 탈퇴한 다음에 많은 나라들이 탄소 배출 협약 이행을 좀 미적대고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이 파리협정에 다시 가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미국 새 정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도 예측을 하고 계시겠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확대해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가장 잘 알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로 한다면 이제 태양광, 그다음에 이제 풍력, 여기 이제 가장 그게 주도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태양광과 풍력이 친환경적인 에너지 생산은 물론이고 사막화도 막고 작물 생산 등 자연을 되살리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메릴랜드 대학, 또 중국의 베이징 사범대학 등 미국과 중국의 공동 연구진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다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를 하고 그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태양광 풍력 설비가 사하라 사막의 강수량을 늘려주고 작물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연구팀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고 뜨거운 사막 중에 하나인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에 위치한 사헬지대, 여기에다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와 풍력 단지를 만들어줄 경우 주변 기후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를 갖다 모델링해 봤습니다. 예전 연구에서는 저 대규모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를 만들면 그 인근 지역으로는 기온과 습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만 습도와 기온 증가가 주변 식물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었는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설비가 식물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설비를 할 경우에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바꿔 말하면 비가 더 많이 내린다 이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팀은 일단 이제 사하라 사막과 그 남쪽에 위치한 사헬지대 900만 제곱킬로미터의 3테라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와 79테라와트 규모의 풍력 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정도면 이 지역 전체 면적의 약 70%를 갖다가 이 두 개의 발전소가 덮는다는 가정이죠. 자, 2017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약 18테라와트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규모로 사막 위에 지은 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는 전 세계 전기 수요를 충당하고도 남는 것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집트라든가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꼈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 태양이 풍부한 지역에 왜 태양광 발전소를 짓지 않느냐는 거였거든요. 그 지역 같으면 태양 고도가 굉장히 높아요. 또 태양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하면 엄청 효율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특히 이 지역에서 정말 전기를 만든다면 수요가 굉장히 많은 유럽이라든가 중동 지역에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겠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보다 오히려 남쪽인 사하라 사막 또 사헬 지역에다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는 경우 이 지역이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팀이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만들었다고 가정을 한 다음에 기후 영향이 어떨까를 갖다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사하라 사막 같은 경우는 일평균 강수량이 0.24mm에서 0.59mm로 2배 가까이 늘어나고요. 사일 지역도 2.23mm에서 3.57mm로 강수량이 늘어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의 강수량 증가만으로도요 사막에 식물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사막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좋네요. 네. 지난번에 사헬 지역에 그 나무 심는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뭐 여기다가 태양광 풍력 만드는 것도 비슷한 하나의 방법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아프리카 이제 그린 그레이트 월이죠. 녹색 장벽. 녹색 장벽에 지금까지 49조 원 이상의 돈이 투자되면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식량기구는 녹색 장벽이 만들어지면 곡물 생산이 연간 50만 톤 이상이 추가로 생산되면서 250만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것을 추산했는데요. 연구팀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설비로 인한 강수량 증가는 녹색 장벽처럼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초목 증가를 가져와서 가축 사육도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찬 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만 연구팀은 사하라 사막 외의 다른 지역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적은 면적의 풍력발전소와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경우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야기들 오늘 들어봤고요. K웨더의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